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심각한 고양이의 분리불안증인 분리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공포증이라고 표현하니까 익숙치 않으시죠? 사실 분리불안증은요, 그 증상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분리스트레스, 그리고 분리불안증, 그리고 분리공포증, 이렇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정말 약물까지 사용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요, 분리공포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고양이의 분리불안증은요, 재미있게도 코숏에서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사람에게 그리 의존적이지 않은 굉장히 독립적인 품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리공포증까지 느끼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샴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사람과 가장 교감을 잘하는 그러한 품종인 만큼 사람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잘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잘 울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강아지보다 고양이에서 분리불안증이 덜 생겨서 그렇지 고양이도 분리불안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찰하기 쉽지 않고요. 또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본인이 받는 불안한 심리나 혹은 공포스러운 심리를 강아지처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강아지의 분리불안 혹은 분리공포증은요, 대체로 파괴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물어뜯으며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고양이의 분리불안증, 공포증 등은요, 너무 조용히 애착의 대상인 집사가 나간 문 앞에 서서 집사가 돌아오기만을 1시간 넘게 물끄러미 기다립니다. 샴이나 러블 같은 좀 수다스러운 고양이의 경우는요, 1시간 이상을 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서성이며 계속 울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없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요, 홈캠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내가 없는 동안 내 고양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양이의 분리불안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고양이가요, 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 현관문 앞에 서서 물끄러미 문만 1시간 이상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받게 되는데요, 1시간이 넘게 혹은 집사가 돌아올 때까지 집사가 나간 문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라면은요, 심각한 분리불안 증상 중 하나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고양이가요, 이런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데 또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 스트레스의 경우는요, 여러 교육이나 혹은 혼자 있는 고양이를 위한 여러 장난감이나 환경의 변화 혹은 TV나 어항 등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질켄이나 펠리웨이, 카민칼라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리 스트레스를 넘어선 분리 불안증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보다 적극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개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베리어 프러스트레이션과 분리불안이 혼동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리어 프러스트레이션, 즉 격벽증후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요, 침실의 문 혹은 방문 혹은 화장실의 문이 닫혔을 때 집사와 문 등을 사이에 두고 단절이 되었을 때 고양이가 문 앞에 서서 울며 문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행동을 하는 불안감이나 불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사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할 때 종종 보이는 증상인데요, 이것과 분리불안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리불안증은요, 집사의 완전한 단절이 왔을 때, 즉 집사가 집을 나갔을 때 고양이의 상태를 관찰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체로 1시간에서 수시간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집사가 돌아올 곳 앞에 서서 꼼짝도 안 하고 쳐다보다가 그 앞에서 잠이 들거나 혹은 계속 울면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며 페이싱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집사가 없는 동안 스스로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거나 쉬거나 잠을 자거나 그루밍 등을 하지 못하고요, 심한 경우는요, 화장실조차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리불안증이라면요, 불안증을 넘어선 공포증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약물을 개입하여 치료를 하셔야만 합니다. 집사가 집에 없다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산다면은요, 그것은 지나치게 고양이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고양이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고양이라면은요, 집사가 없어도 약간의 불만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안전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잠을 자고 그루밍을 하고 먹이를 먹는 일상적인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고양이는 홀로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이니까요, 독립심이 강한 동물이잖아요. 이러한 분리불안증은요, 선천적인 뇌의 문제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잠재된 이러한 불안한 심리가 의존적인 성향과 만나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오래 비웠다고 고양이가 분리불안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는요, 충분히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리불안 고양이를 위해 살만한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전번 영상 고양이 분리불안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위를 보시고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리불안증의 약물적 치료는요, PRN 치료를 합니다.
됩니다. 매일 계속 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나가기 1시간, 2시간 전에 약을 먹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집사가 없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므로 안정감 있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극복되거나 훈련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이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약을 먹이면 집사가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니 안정감 있고 덜 스트레스 받으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집사가 없다고 집사와 단절이 세상이 끝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아이의 삶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또 얼마나 괴로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결정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분리불안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